트랜지스터가 뭔지 이걸 관련된 원리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트랜지스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 반도체라는 것이 무엇인지의 원리부터 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실리콘이라던가 이제 게르마늄, 게르마늄으로 이제 구성된 이제 결정이 여기에다가 삼가 원소 또는 이제 오가 원소를 넣어 이제 P형 반도체나 아니면 N형 반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하자면은 일단은 원소 기호에 대해서부터 좀 1번부터 20번까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적어볼게요. 유해, 리, 해, 금탄, 질산, 을, 네. 아이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왼쪽부터 이제 1, 2, 3, 4, 5, 6, 7, 8번 이렇게 있게 됐고 여기는 다섯 번째 있는 이런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5가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3가 이제 원소라고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주로 구성되는 이 실리콘은 어디 있죠? 이 SI 이런 식으로 돼 있게 되죠. 이 사가 원소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 이렇게 되게 되고 이렇게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원자가 4개씩이라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실리콘들이랑 이런 식으로 결정 형태의 모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알루미늄 같은 이제 삼가 원소를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실리콘 자리에 이제 알루미늄을 넣게 되면은 알루미늄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루미늄을 넣게 되면은 얘는 삼가, 즉 최외각 원자가 이제 3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개면은 이게 팔이 하나가 부족하게 되죠.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자 하나가 부족하게 된 상태를 지금 삼가 원소를 넣게 된 거를 이제 P형 반도체. 다른 말로 이제 전자가 하나 부족한, 전자가 부족한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오가 원소를 넣은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가 원소를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땐 어떻게 되냐? 이 P를 하나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P는 전자가 5개니까 얘는 그럼 팔이 원래 하나, 둘, 셋, 4개를 하고 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남게 되죠. 그러면 얘는 그 N형 반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N형 반도체.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많은 상태. 전자가 이게 많은. 그러면 이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붙어 있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P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 했죠. 부족한 곳에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렇게 부족한 곳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부족한 것을 이제 정공이라고 불러요. 정공. 이거를 N 네거티브. N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많이 있다 했죠. 전자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붙여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얘는 식으로 이렇게 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플러스 극이 연결돼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지만 플러스랑 플러스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죠. 근데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이제 당기는 효과가 있죠. 플러스 플러스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도 서로 이제 밀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생각해 보면은 얘는 지금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는 여기에 있는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얘는 전공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플러스의 크기 이런 식으로 뭉치게 되고 마이너스는 이런 식으로 서로 밀어내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서로 여기 있는 층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P하고 N하고 접합되어 있는 애들 얘는 다이오드라고 부르게 돼요.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한번 달아볼까요? P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고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었을 때 반대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극으로 달아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은 P형 반도체가 원래 이제 전공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붙어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던 전자들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붙어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는 이쪽,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있게 되어가지고 서로 이게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왼쪽처럼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를 이제 순방향 바이러스, 왼쪽처럼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지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방금까지 해서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알아본 거였고, 그럼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트랜지스터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P, N, T형. 그리고 되어 있는 반대로는 이제 N, P, N형 반도체를 이제 알아볼 건데, 그러면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일단은 PNP형은 저희가 다루지 않을 거고, NPN을 한번 다뤄볼 건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플러스 그하고 마이너스 그하고. 그 아까 N에는 뭐가 많이 있다 했죠? 전자들이 많이 들어있다 했죠. P에는 이제 플러스 극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또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게 플러스 극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극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N이 여기 있는 이쪽은 전자하다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해서 N에서 여기로는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전자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동하지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P, N에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전류는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류를 또 다른 이제 전류를 공급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있다 했고 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는 서로 밀어낸다 했으니까 플러스가 왼쪽에 있게 되고 마이너스가 서로 밀어내니까 이쪽으로 흐르게 되죠. 이쪽으로 붙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돼요. 동시에 그럼 여기에 있는 이쪽도 아까 원래 이런 식으로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마저 흐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흐르는 이 전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전류만으로도 이걸 흐를 수 있게 해가지고 낮은 전류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를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거 MPN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아까 보였던 이게 P 쪽 이쪽 모형을 이제 여기가 이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리고 여기가 콜렉터, 그리고 여기가 분출되는 이제 이미터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컬렉터에는 아까 말했던 이제 메인 전류가 필요하고, 베이스에는 이제 아까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이제 미세 전류, 미세 전류가, 미세 전류만 있어도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이스에 전류가 있어야만 콜렉터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쪽으로 합쳐져서 이제 이미터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이스에는 전류, 그리고 콜렉터에는 이제 메인 전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가 여기 있는 큰 전류하고 작은 전류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저희가 저희 회로에서 이 트랜지스터를 써야 하냐라는 것은 사실 이게 미세 전류로 이 회로를 작동시키는 거라 했죠. 아까로 돌아가가지고 그 CDS하고 그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CDS와 전멸 회로만 이렇게 전등만 있는 회로를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평소에 이게 낮에는 꺼진다 했죠. 불이 꺼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220V로 계속 공급을 해줬다 생각해 봐요. 낮에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CDS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전구가 있는데 이게 쓸데없는 전류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낮에는 그냥 여기에서 CDS가 이게 저항이 이제 낮다 했었으니까 저희 낮으니까 계속 전류가 계속 쭉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딱히 불이 켜질 필요가 없는데도 결국 여기 CDS에서 이제 전류를 소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전력 서버가 너무 심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회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낮에는 이제 CDS의 저항이 이제 낮아지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하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흐르는데 낮에는 저항이 작다 보니까 저항이 그냥 이쪽으로 흘러버려요. 이쪽으로 흘러버리니까 이제 베이스로 전류가 가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게 매우 이제 낮에는 빛이 저항이 낮에는 켜지지 않게 되고 밤에는 이제 CDS의 저항값이 올라간다 했죠. 저항이 올라가니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게 되고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흐르게 돼서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쪽과 이쪽으로 향하던 전류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이미터로 나오게 돼서 여기 있는 다이오드, 즉 전등이 불이 켜지게 되는 현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트랜지스터의 원리는 여기에서 평상시에는 이제 CDS와 전등에 걸리는 부하를 낮춰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